저희 모임은 2015년 5월에 시작되었는데요. 사회적 컴퓨터가 일어난 1년을 기간으로 부산주변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정말 간절한 정말 마음으로 어떤 단체나 모임, 건강과는 관계없이 개개인의 자발적인 선물을 이루어졌습니다. 매달 17일간 횟수를 모아서 노란이고 장안고리와 사랑용 스티커를 제작해서 필요한 곳에 양을 소화합니다. 가방과 사랑과 그리고 우리 가슴에 펼친 노란이고리 나에게서 수산실의 곳에서 노란 물결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2018년 3월에 사회학연대로 합류하게 되면서 저희는 공식적으로 해당시에 가졌습니다. 이때까지 택시로 3년 동안 저희는 모임을 했습니다. 15년으로 시작한 작은 모임이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월 회식을 소개해 주셨고 또 시간이 나는 대로 즐거운 시간을 가져서 즐거운 만나는 분들이 아이들의 수를 갖고 넘어가고 있었고 또 다각생활에는 헬스인들이 와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기 모임 외에도 건강살펴야 약자의 회원들께서도 퇴근 후 늦은 시간까지 이번 모임을 따로 가주셨고요. 해당식 위에 계속까지도 동부 더불어숲과 한국 무분적 학교 청결 학부모에 대해서도 이번 모임을 만드는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잊혀지고 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우리는 절대 일일이 아끼지않은 그런 약속으로 매주 손을 보태고 또 마음을 보탰습니다.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단식을 하면서까지 부산균형의 의지를 보이셨었고요. 대선 때도 실제 대회하고 부산균형을 약속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곧바로 철산 조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했었고요. 그런데 실질비를 몇 달 앞으로 지금지 않아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장르강약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소표가 만료되는 내년 7일까지 저희는 소신을 다하여 세월호 참사에 성과가 없는 부산균형을 위한 집중운동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의 실로 세워진 이분은 유가족과 국민의 공동에 반드시 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를 결의하라 누가 따라주십시오. 세월호 유가족을 한번 천의 아빠 한명서 미래 비밀번호가 바뀌었어. 전에부터 이게 들어오면서 해서 비밀번호가 바뀌어가지고 네가 이거 하면서 혹시 비밀번호 넣은 거 있니? 이 비밀번호 아니라 이거는 핸드폰이니까. 아니 이제까지 며칠 전부터 네, 이양에서 한번 하는지 아빠 한홍덕입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당장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중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지난 10월 6일 4.15 진실버스가 전국 28대 지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10만 국회 입법청원도 4.16 진실버스가 출발함과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4.16 진실버스가 전국의 시민을 만나러 가는 이유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약속을 지킬 것을 함께 촉구하기 위해서 겁니다. 4.16 진실버스가 전국을 다니는 동안 국회 입법 동의 청원을 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이유는 시민 역시 시민의 권한으로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하루하루 앞당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4.16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의 시민을 만나면서 동시에 청와대, 국정원, 군 등 정부의 최근 약속을 더 실용성 있게 구체화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4.16 진실버스를 통해 전국에서 피해자와 시민이 함께 외치는 요구가 결정적인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10만 명의 국회 입법 동원 청원을 조기에 성공시킨다면 국회를 넘어 문재인 정부에게도 큰 압박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진정한 국민의 힘, 시민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내외 4.16 시민 여러분, 4.16 진실버스에 새긴 우리 요구들을 한 목소리로 함께 외치고 알려주십시오. 그 외침이 단단할수록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은 더 철저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바람은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조명을 통해 국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보답하기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국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호 한 번 더 외치고 세 번째 발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 국회 동의 참여 10만 명 함께하자. 10만 명 함께하자. 10만 명 함께하자. 네, 세 번째 발언은 지역 단체 결의 발언입니다. 노란 리본 작업 공간입니다. 동구에 있는 더불어숲 작은 도서관의 이기연 대표님의 세 번째 발언을 이어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6년 9월부터 노란 리본 고리 만들기 작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매월 1회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리본 만들기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숲 작은 도서관의 이기연입니다. 처음 사고를 접했을 땐 해마다 책임자 처벌을 외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리본 만들기를 더불어숲에서 시작할 때에도 해마다 진상규명을 외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에는 밝혀지겠지라고 했던 세월이 벌써 7년이 다 되어갑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뜻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리본 만들기가 5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아이를 업고 오신 엄마들, 나이든 어르신들, 청소년들과 어린 고사리 손까지 리본을 만드는 많은 아름다운 손들이 함께 했습니다. 아름다운 그 손들이 거쳐간 리본은 추모식에서 서명을 받으며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학교 학생들에게, 리본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멋모르고 와서 왜 이걸 만들어야 하냐고 물으시는 분께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 적도 있고, 당연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울분으로 마음 상해했던 적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당연하지 않았던 너무도 당연한 상식들을 이제는 당연히 찾아내고 알아내야 합니다. 세월이 아무리 오래 지난다 한들 상처가 아물 수는 없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기에 리본을 만들며 기억을 이어가고
갖고 나가야 하기에 한 명 한 명 작고 여린 힘 보태 큰 연대를 만드는데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며 진상규명을 외치는 유가족들에게 늘 죄송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었습니다. 함께 힘 보탤 수 있도록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언하면서 울면 어떡하지라고 준비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마지막 순서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습니다. 3반 정혜진 어머니 박유신님, 그리고 민주노총 울산본부 윤한섭 본부장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서 전국을 순회하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민주노총이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모진 7년의 세월을 견뎌오면서 진실규명과 분명한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어쩌면 그 모진 세월 견뎌오셨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함께해서 진실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 함께해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기자회견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진상규명, 4.16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집중행동에 나서며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구조 방기와 세월호 침몰 원인을 온전히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 국정원 분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관련 국가권력기구에 대해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를 단행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특별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공식 요청한 것은 비록 늦었지만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검찰의 특별수사단이 꾸려져 활동해왔지만 피해자들과 시민이 고발했거나 특조위가 수사 의뢰한 혐의점들에 대해 전면적이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해오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 특조위가 찾아낸 데이터 조작의 흔적들을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아직 베일의 사이인 침몰 원인과 진실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 임명이 필수적입니다. 국회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 명시된 대로 특조위가 공식 요청한 특별검사를 조속히 추천하여 수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특조위의 조사기관과 권한의 제약을 해소하고 특별검사와 검찰의 수사와 긴밀히 공조하여 진실을 온전히 밝히기 위해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조사활동 및 보고서 작성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의 통제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 것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두 가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조사 인력을 합충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필요한 기록과 자료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등 필요한 경우 검찰과 특검의 지휘를 받아 강제 수사가 가능하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와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가감없이 공개하고 수사와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 진상규명의 핵심 과제입니다. 30년간 봉인된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여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성역 없이 조사하도록 국회가 결의해야 합니다. 여야는 정략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대통령 기록 공개 결의에 협력해야 합니다. 더불어 국정원, 군은 보유한 세월호 관련 모든 기록,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 정부기구가 해당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수사와 조사에 협력하도록 국정 책임자로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와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국회의원들은 21대 총선에서 국민과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했던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 집권 이후 국민과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성역 없이 진상을 밝히겠다는 약속한 것을 이행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4.16 세월호 참사 7주기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성패를 가르는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세월호 진상규명 작업마저도 금단의 성역에 다가서지 못한 채 진실도 알 수 없고 책임 추궁도 더 이상 불가능한 용두삼회의 시도로 전력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침몰 원인, 구조 방기, 진실 은폐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고 그 장본인들에게 응당한 사법적, 행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재난 참사 피해자 주도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길을 온몸으로 열어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21대 국회는 304명의 영혼 앞에서 우리와 더불어 약속하고 결의한 바를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0월 20일 울산 지역 제정당 노동시민사회단체 4.16 진실버스.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이행하라! 약속을 이행하라! 약속을 이행하라!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7년이 되어간다. 성역 없이 수사하라. 성역 없이 수사하라. 성역 없이 수사하라. 네, 이렇게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